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왼손잡이 인권에 대하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8월 13일은 무슨 날인지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네, 사실 잘 모르는 친구들이 더 많을 거예요. 매년 8월 13일은 세계 왼손잡이의 날이라고 하네요. International Left-Handers Day라고 해서 1976년 영국에서 처음 제정된 이 날은 왼손잡이들의 인권 신장과 고충을 알리기 위해서 세워진 날이라고 해요. 왼손잡이에 대한 편견은 사실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보여요. 왼손잡이를 의미하는 나라별 단어 뜻을 보면 약한, 불구, 결함이 있는, 부러진, 모호함, 서투른, 불길함, 의심스러운 등으로 다소 부정적인 의미가 많다고 해요. 영어로도 보면은 오른손을 뜻하는 right는 맞다, 바르다, 긍정적인 표현이지만 left는 뭔가 다르다, 바뀌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해요. 이렇듯 언어에서부터 왼손잡이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이렇듯 왼손잡이의 날을 만든 영국 왼손잡이 클럽에 따르면 왼손잡이는 전 세계 인구의 1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해요. 10에서 15% 정도라고 하네요. 한국의 경우에는 2013년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 만 19세 이상 남녀 1217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더니 자신이 왼손잡이라고 밝힌 한국인은 고작 5%에 불과했다고 해요. 이렇게 사회 구조적 환경이 다소 오른손잡이에 맞춰 있다 보니까 이런 소수의 왼손잡이 분들의 불편함이 많다고 하네요. 이런 불편함은 생활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고 해요. 자, 여러분 혹시 자신이 왼손잡이인 친구가 있나요? 나 선생님 저 왼손잡이에요 하면 손 들어보세요. 왼손잡이라는 친구들, 자, 손 들어보세요. 그렇구나. 자, 이 친구들은 잘 알 거예요. 평소에 왼손잡이라서 불편했던 점. 몇 가지 소개를 한번 해줄게요, 선생님이. 왼손잡이용 가위를 구하기가 힘들어서 가위질을 할 때마다 도움을 요청한다든지, 자의 눈금도 왼쪽 방향부터 표시가 되어 있어서 사실 왼손잡이들은 사용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또 스프링 노트 같은 경우에는 이 스프링이 왼쪽에 있어서 필기하기가 많이 어렵고 잉크도 자주 묻게 된다고 해요. 오른손잡이의 방향과 왼손잡이는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잉크가 묻어나오는 형식이 되는 거죠. 또 사진을 찰칵 찍으려고 하는데 셔터가 오른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어요? 네, 그렇죠. 셔터 또한 오른손잡이를 위해서 셔터가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너무나 찍을 때 불편함을 느낄 때가 많다고 해요. 우리 길거리에서 보이는 공중전화기도 수화기가 왼쪽에 있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왼손잡이들은 이 오른쪽에 수화기가 있어서 불편해요. 또 버튼도 누르기가 왼손잡이들은 좀 불편할 수가 있죠. 지하철 오고 가는 출입구, 개찰구도 이 카드 인식을 할 때 오른손잡이 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왼손잡이들이 혹시라도 종종 왼손으로 카드를 찍다가 보면 다른 사람의 교통비를 결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이렇게 오른손잡이를 위한 방향으로만 설계되어 있어서 본인의 개찰구를 잘못 들어간 경우가 있다는 거죠. 또 식당에서 오른손잡이와 손이 자주 부딪히기 때문에 왼쪽 끝에 앉아서 혼자 먹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시동 장치에는 핸들 오른쪽에 있고요. 그래서 오른쪽 손으로 시동을 켜야 되며 컵홀더, 컵을 놓는 그 위치도 오른쪽에 있다고 해요. 또 우리가 지금도 온라인 수업 때문에 쓰는 이 컴퓨터 앞에 있는 자판기를 보잖아요. 이 자판기의 화살표와 숫자 키도 오른쪽에 주로 위치해 있고요. 또 우리가 공부를 하는 강의실 의자도 이 손받침이 있는 의자가 있잖아요. 이 손받침이 주로 오른쪽에만 달려 있어서 왼손잡이가 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한 점은 이렇듯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하네요. 오른손잡이가 살기 좋도록 만든 이 세상이 왼손잡이에게는 불편함을 넘어 불리함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답니다. 이렇게 공정하지 못한 환경에서 경쟁을 벌이는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어느 손을 사용하든 불편함이 없는 개찰구, 양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가위, 눈금 방향이 위아래 모두 표시가 되어 있는 차, 전자기기의 작동 버튼이 정가운데로 옮겨지는 디자인이 더욱더 많아진다면 왼손잡이의 재능이 더 많이 발휘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8월 13일 이렇게 매년 왼손잡이를 위한 날 1년에 하루만큼이라도 오른손잡이 위주의 세상에서 왼손잡이들이 겪는 고충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사실 선생님도 왼손잡이거든요. 네, 선생님 왼손잡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도 어렸을 적에 왼손잡이여서 힘들고 속상했던 부분이 참 많았어요. 우리 사회에서는 왼손잡이를 별로 좋게 보지는 않잖아요. 사실 그것이 별로 좋은 시선은 아닌데 말이에요. 특히 어른들이 자녀들이 많이 왼손잡이이면 오른손잡이로 고치라고 강요를 많이 하기도 하잖아요.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이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것이 불편할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선생님도 어렸을 적에 왼손잡이를 고쳐보겠다고 해서 제 어머니께서 제 왼손을 이렇게 붕대로 감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붕대로 감으면 왼손을 쓰지 않으니까 오른손을 더 많이 쓰라고 하는 어머니의 생각이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조그만한 아이가 붕대 감은 손으로 자꾸 장난감도 만지고 놀더라는 일화를 또 이야기해 주시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사실 왼손잡이로 태어났으니 왼손을 쓰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사실 생각해보면 왼손잡이 분들의 장점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왼손잡이들은요, 이렇게 왼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우뇌가 발달한다고 해요. 왼손을 관장하는 거는 이 우뇌이기 때문에 우뇌가 더욱더 오른손잡이보다 발달을 한다고 해요. 우뇌가 발달하면 예체능 등의 능력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창의력과 감성이 풍부해진다고도 해요. 왜냐하면 우뇌는 창의력, 감성을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이죠. 오른손만 쓰는 사람들은 왼쪽 뇌, 즉 좌뇌에서 관장하는 수학적 능력, 추리력, 논리력, 사고력, 이런 기억력 등이 증가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른손잡이들은 조금 더 창의적이지는 못해요. 사실 미래를 움직이는 힘은 창의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유명인들은 왼손잡이라는 사실 익히 알고 있나요? 유명한 음악가 베토벤이나 사과가 떨어져서 그걸 보고 만유인력을 착안해낸 아이작 뉴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20세기 과학혁명을 일으킨 과학자 아인슈타인,
유명한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피카소 모두 왼손잡이라는 사실 잘 알고 있나요? 네, 이렇게 전 세계 인구의 15%도 안 되는 왼손잡이 가운데 또 대통령이 유독 많이 나온다고 해요. 이렇게 왼손잡이 가운데 유명인이나 천재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첫 번째로 왼손잡이들의 뛰어난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왼손잡이들은 어릴 때부터 크고 작은 불편함을 겪으며 자라기 때문에 글씨를 똑바로 쓰는 것, 깡통 따개를 사용한 것부터의 사소한 것부터 큰 일까지 사실 쉬운 일이 없다 보니까 오른손잡이와는 다른 시각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발달한다는 거예요. 왼손잡이는 세상을 다르게 보고 좋든 나쁘든 남들과 다르다는 것이 곧 자신의 자산이 된다는 거죠. 오른손을 쓰면 언어를 담당하는 좌뇌가 주로 발달하지만 왼손을 쓰면 창의력을 담당하는 우뇌도 골고루 발달하기 때문에 천재적인 과학자와 예술가들이 왼손잡이가 많은 이유라고 해요. 이러한 왼손잡이들을 위해서 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왼손잡이들을 배려하는 정책을 쓰기도 했어요. 2006년 이후에 프랑스의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왼손잡이 학생을 가르칠 때 공책을 비스듬히 돌리고 글씨를 쓰게 하라는 지침을 내렸고요. 그 지침 내용을 살펴보면 왼손잡이에게는 그들의 좌우 차이에 따라 적합한 가르침을 제공해야 한다. 몸과 손의 위치, 책상 위에 글씨를 쓰는 받침대의 배치, 악기를 하는 자세 등 왼손잡이 어린이에게는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에 나서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게 된 거죠. 이 프랑스보다도 독일에서는 이미 30년 전부터 학교에서 반드시 갖춰야 될 설비 목록에 왼손잡이 학생들을 위한 특별 설비를 포함시켰다고도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왼손잡이만의 물건을 만든다든지 공공시설에서 왼손잡이만의 공공시설을 만든다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왼손잡이용 가위, 왼손잡이용 무선 마우스, 카메라 등등 여러 제품들도 이렇게 기업에서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왼손잡이를 위한 사회적 노력들이 모아져야 왼손잡이들의 배려와 이해가 그만큼 더 넓어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왼손잡이들도 자랑스럽고 꿋꿋하게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변 사람들도 왼손잡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서 서로 평등하고 동등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실천할 수 있겠죠?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왼손잡이 인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자,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책 한 권을 추천해 줄게요. 난 왼손잡이야. 그게 어때서? 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왼손잡이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는 책인데요. 그 책을 읽으면서 왼손잡이 인권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왼손잡이 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요. 배움 노트에는 여러분이 왼손잡이들을 위해 개발되었으면 하는 물건을 하나 그려보고 소개해 보세요. 간단한 왼손잡이용 제품 그림과 이름, 설명이 들어가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